네, 지금 사실 이제 감귤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포복자, 그다음에 수학 개시 이후 그런 조사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말씀만 드려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저희 1차 시험 합격하시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1대1로 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이걸 이제 또 개인적으로 혼자 복습하실 때 빨리 영상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또 부연 설명하고 시간이 뭐 20시간 뭐 이렇게 되고 하면 부담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빨리빨리 스킵을 좀 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신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세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6월달에 같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사 방법을 봤고요. 보험금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먼저 복분자 같은 경우는 아까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그 지급 사유가 뭐였냐면, 지급 사유가 경작불능 조사 결과 식물제 비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몇 개가 더 플러스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조사 방법이 보험 기간 내에, 두 번째 보상하는 제외로, 그러니까 보상하는 제외로 심사를 했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네 번째가 식물제 비율이 65%인지, 다섯 번째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 그다음 여섯 번째가 이러한 그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4번에 적용이 안 돼서 식물제 비율이 65% 미만이 됐거나 아니면 5번에 해당 안 돼서 식물제 비율이 65% 이상이었는데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6번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7번 단계에는 산지 폐기 여부, 7번은 산지 폐기 여부 확인한다. 이런 걸로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 이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이라고 해서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뺀 값을 2로 나눠서 그 값을 갖다가 지급 보험금에 대한 비율이 되는 거예요. 아까 OD를 받았습니다. OD 같은 경우는 과시손해 보험금이 가피자면 똑같이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수학이라는 개념을 안 쓴다고 하고 결실이라는 말로 썼고 결실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입도 평년 결실수 달려있는 개수 갖다가만 가입을 해요. 1m당 달려있는 거 그런 걸. 그래서 아까 저희가 조사했던 결실수 이것도 1m에 몇 개가 달려있는으로 조사를 해요. 저희가.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 결실수로 해서 다시 평년 결실수 나눠요. 이때 어떻게 하는 데 갔죠? 저희가 조사 대상 주수 저희가 봤을 똑같습니다. 미보상 고사 조사 대상 주수에서 여기에 저희가 조사를 어떤 식이냐면 표본주를 선정하고 이 표본주에다가 세 가지에다가 결실수가 몇 개냐 이걸 조사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미터당 몇 개가 달려 있냐 이 값이 뭐였냐면 이 값이 이 환산 결실수라는 거, 환산 결실수. 이 환산 결실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보상 관련돼서는 평년 결실수에다가 곱해주는 거고, 그걸 전체 결실수 나눠주면 결국은 나무에 대한 것들 다 곱해서 산출했으면 그걸 다시 전체로 나눠주게 되면 1m당 몇 개 달려있냐로 환원이 됩니다. 이때 환산 결실수를 위해서 환산 결실수라고 하는 거 저희가 공부했던 거는 표본 가지에 몇 개가 달려있었냐 그거에 대한 합계였고, 그 다음에 표본 가지의 길이가 몇 미터였냐 그것들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1m당 몇 개 달려있냐 하는 거예요. 계속 1m 몇 개 달렸냐 1m 몇 개 달렸냐가 환산 결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OD는 끝났고요. 감귤이 손자 보험에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요. 그래서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율 곱하고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해액이 이 과시 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랑 그다음에 뒤쪽에서 보시면 4번에 동상의 과시 손해 보험금 구할 때 이 손해액이랑 자기 부담금이 하나 가지고 이제 n분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대로 하면 이제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하는 거였는데 동상의 때는 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사고 피해율을 보험 가입금액 곱한 값을 빼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남아있는 보험 가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아까 수학기에 대한 잔존 비율과 동상의 피해율, 잔동을 곱해준다고 했고 1빼기 미보상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 과시손해 때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부담을 했으면은 뒤에서는 부담할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부담하지 못하고 착과 감소량이 존재한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일부만 부담하고 일부를 뒤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할 경우에만 쓰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에다가 주계약 피해율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피해율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피해율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다 자기 부담비율을 빼서 0하고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산출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이것만 개념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은 두 개의 피해율을 곱한다 했어요. 수학전에 사고 났던 거, 그 다음에 과실손해 피해율에 대한 것들을 합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수학전 사고에 대한 것들은 수학전 사고는 100% 피해형이 있다는 거, 100% 피해형. 100% 피해형과 이 과실수합계는 100%하고 정상을 합친 거겠죠, 정상.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 피해율은 등급 내 358장, 등급 외 358장에다가 전체 100% 인정하지 않고 50%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합산을 해서 한다. 제가 지금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저희가 원래는 줬다 뺐으면 안 돼요. 줬다 뺐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것만 연습해 볼게요. 100%형 피해 지수가 10개였고, 그 다음에 100% 피해가 10개. 그 다음에 뭐 정상이 한 40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수학적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0개분의 40개 더하기 10개 한 50분의 10이니까 2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 적용해 볼게요.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있다. 미보상 비율이 10%였다. 그럼 미보상 비율 10%는 적용할 때는 일단 곱하기 1 빼기 10% 하면 돼요. 그럼 0.9로 곱하니까 그러면 미보상 비율 10% 빼니까 18%가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보상 비율 적용하는 값.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전에서도 미보상 비율을 다 합산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한 번만 적용하는 거예요. 저 미보상 비율을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적용하게 되면 계약자는 그 미보상 비율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미보상 비율로 인해서 계속 제대로 혜택을 못 보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미보상 비율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만 가장 큰 값 한 번만 적용한다. 그게 기본 근간이에요. 근데 수학적 과실손해 피해율에서도 미보상 비율 적용을 했어요. 이미 사고가 뭐 9월달에 나서 미보상 비율 한번 적용했어요. 근데 다시 또 10월달에 과실손해 피해율을 구할 때 또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되면 미보상 비율이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원래 이때 사고만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18% 적용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때도 사고가 있고 이때도 사고가 있어서 미보상 비율 두 번 다 적용했다 라고 하면 안 되게 두 번 다 적용 안 되니까 그럼 이때 미보상 비율을 줬던 거를 다시 빼겠다. 다시 이때 사용할 거는 그러면 20%를 쓰겠다. 그럼 20%를 어떻게 다시 만드냐? 양변에다가 1 빼기 10% 나눠주면 돼요. 보세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20%가 나왔는데 곱하기 1 빼기 10%를 하니까 이게 18%가 나왔잖아요. 숫자도 좋네요. 이 양면에 20%를 약분을 해볼게요. 는 18% 곱하기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0.18 곱하기 1 나누기 가로 열고 그럼 이거는 0.9죠. 0.9 1 빼기 10이니까 0.9죠. 나누기 0.9를 하면 일단 0.20%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다가 이걸 없애면 이게 20%에 대해서 양쪽에다가 1 빼기 10% 나눠준 것들을 곱해주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중에서 비교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래 공식은 뭐였냐면 저희가 합산할 과거의 공식은 이거였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수학전 사고
수학전 사고에 대한 피해율에다가 더하기 1 빼기 수학전 사고에 대한 피해율 한 값에다가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율에다가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도 미보상 비율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미보상 비율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 해줄 때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더 큰 미보상 비율 한 번을 적용하자. 이게 원래 기본적인 공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안 돼. 여기도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안 돼. 여기도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마지막에 적용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겠죠? 1 빼기 해당되는 미보상 비율을 나눠줬어요. 곱하기 1 빼기 해당되는 이때의 미보상 비율을 빼주고 이때의 미보상 비율을 빼주고 이때의 미보상 비율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됐다는 가정입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용되지 않은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이제 쉽게 보기 좋게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장으로 여기서 보면 네, 자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이게 끝이에요. 원래 여기다가 다시 1 빼기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을 빼라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과실손해 피해율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끝이에요. 사실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1 빼기 미보상 비율 중에서 큰 값 한 번을 빼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 뒤에 붙은 게 뭐냐면 새로 뒤에 붙은 게 이때 있었던 미보상 비율을 1에서 뺀 값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이것분의 1.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시 자 여기 또 나눠주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 나왔던 미보상 비율을 1 빼기 한 것으로 다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미보상 비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걸 다 소거를 해야 돼요. 소거를 하기 위해서 이 값들이 들어가 있다. 자 여기도 미보상 비율이 있네요. 여기도 미보상 피해율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왔던 피해율에 들어갔던 미보상 비율을 다시 빼주라는 거예요. 1 빼기로 해서 나눠주면 다 빠집니다. 이게 양변에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나눠주면 앞에서 들어갔던 게 빠져나가는 거야 돼. 이런 식으로 잘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나머지 부분들 특별한 건 아까 없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때 저희가 또 여기 수학기 잔존 비율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걸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아까 1월 20일 날 사고가 났다. 1월 20일. 이게 일반적인 감귤이었어요. 일반적인 밀감이었는데 1월 20일 날 사고가 나면 이 20일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요. 그냥 넣으면 100 빼기 47 빼기 1.3 곱하기 21을 한 값으로 나와. 이 값이 그러면 100%에서 빼기 47%를 빼면 그러면 53%를 11월달, 10월달, 12월달에 다 쓴 거예요. 다 수학을 한 거예요.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빼주니까 가로가 조금 없네요. 1.3 곱하기 20 53이었으니 53 1.3 곱하기 20 26 하고 53에서 26을 빼주면 되겠네요. 53 빼기 26을 하면 이때 수학의 잔존 비율이 이제 27%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27% 남았다고 하는 거는 수학을 73% 했다는 거죠. 73% 이때 날짜에는 원래는 이게 산수식으로 대입을 하면 단순하게 날짜만 근데 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잔존 비율은 27%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수학은 이미 73%를 하니까 나머지 27%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한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90%가 수학을 다 했어요. 진짜 눈에 보이게 하나씩 띄엄띄엄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차이가 나는 이만큼 27%만큼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보고 이미 수학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이때 사고가 났으니까 이만큼은 수학을 한 거 다 빼고 나머지 부분이 27%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10%가 남아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 차이 나는 비율만큼
어떤 정상 과실로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의미상으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조사했던 값이랑 단순하게 수치 넣었을 때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것들이 현저히 차이 나면 그것들을 조정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그다음 사고 발생 일자는 해당 월의 사고 일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고 발생 일자 여기서 해당 월에 대입하면 됩니다. 감귤에서는 안 나오고 무화과에서는 이 표가 나왔었어요. 네. 참고하세요. 네. 감귤 같은 경우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즐거운 복분자를 들어가고 복분자. 무화과부터 나왔네. 무화과 쉬우니까 무화과 금방 할게요. 역시나 무화과 복분자 관련돼서는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로 이제 구분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무화과의 종합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 기간까지, 그러니까 즉 이듬해 7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서 실시합니다. 이제 여기서 포복자에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이전까지 똑같죠? 그럼 이것도 왜 이렇게 할까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이전까지 한다는 건 착과수 조사를 해요. 이거는 또 세야 돼요. 그러면 최초에 가장 몇 개 달려있는지 셉니다. 무화과는 독특하게. 그래서 이게 포복자랑 똑같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처음에 종합형 때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조 표로 하고 그다음에 착과수 세고. 그런데 여기는 과중 조사를 안 해요. 대신 과중 조사 안 하고 표준 과중입니다. 표준 과중을. 그래서 저울은 필요 없어요. 역시나. 그래서 가입할 때 품종별로 표준 과중을 주면 그것들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착과폐 조사하면 착과폐 조사.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여기는 모든 농지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사고가 접수가 되면. 그래서 포복자랑 그런 점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착과폐가 있을 때만 하겠죠. 착과폐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이전에 한다. 역시나 착과폐에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그 다음에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 100개 갖다가 이렇게 100개 이상 하는 게 참다래, 유자, 그 다음에 무화과 이 3가지 있습니다. 참다래, 유자, 무화과 이 3가지. 이런 식으로 착과폐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무화과에 대한 특정위험 때는 8월 1일날부터 10월 31일까지 수확기간이 길어요. 수확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수확기에 이제 사고가 되면 한다. 이때 조사할 때는 과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과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주를 3주 이상의 표본주에 따로 이거는 조사 대상 주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표본주 3주 이상만 이제 선정하는 거 그냥. 네, 단순하게 3주 이상 표본주에서 결과지만 구분한다. 이때 고사됐냐 정상이냐 가지로 판단해요. 여기는 수확을 항상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로 한다. 미보상 고사는 결과지수로 한다. 이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때는 종합형 때 기간은 7월 31일,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될 거예요. 이때는 저희가 포복자처럼 착과수를 세서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곱해서 산출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수확량을 구하려고 수확량. 그럼 착과 피해 구성률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수량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는 1 빼기 착피 구성률이 되겠죠. 1 빼기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해야 되는데 과중사하지 않는다 하니까 여기다가는 표준 과중을 곱하는 거예요. 과중. 이거 하면 이제 끝이에요. 네, 그러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럼 이때의 양은 똑같이 전체 저희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 미보상, 고사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1 곱하기 2를 하고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쪽에서 3 곱하기 4죠. 3 곱하기 4. 3 곱하기 4를 할 때 이때의 양은 1 빼기 착피로 한다. 1 빼기 착피를 곱해주는 거예요. 착과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산출할 거고요. 이 이후에는 사고가 이때 났다. 역시나 지금 무화과, 감귤, 복분자는 이 사고 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수확 시간이니까 이만큼을 또 빼줘야 돼. 이미 수확을 다 해서 없어요. 그러면 남은 부분들 이때 쓰는 용어가 잔여 수확량 비율이에요. 잔여 수확량 비율.
그럼 이 남은 부분 만약에 9월 1일이었다. 9월 1일이었다라고 하면 8월 한 달 동안 수학을 다 했고 9월 1일 날부터 10월 30일까지 수학할 양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양의 한도 안에서 곱하기 결과지 피율수 잔결수입니다. 그럼 이건 결과지라고 하는 거는 표본주 세주에서 고사된 거, 정상인 거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피해율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피해율을 구할 때 종합위험일 때의 피해율 더하기 특정 위험대의 피해율을 곱해요. 더해서 산출합니다. 전체 피해율은. 그때 그러면 종합위험대 피해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수학량이 나오면 평수 및 평으로 구하는 거고, 평수 및 평으로 구해서 이때 종합위험대 피해율이 나오면 이 특정 위험대의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1 빼기 수학전 종합위험에 대한 피해율을 빼주고 여기다 곱하기 잔결 이렇게 하면 끝이어야 돼. 잔여 수학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비율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일에 대한 거에서 여기 전체에서 수학전에 대한 그 종합위험 피해율을 빼줘야 되는 거죠.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무화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뒤쪽 하나 안 했네요. 아까 감귤에서 과시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피해율에다가 10% 곱할 건데, 이 피해율은 등급의 피해에다가 어떤 이런 식으로 원래 구하는 데 한다. 복분자는 우선 스킵하고요. 무화과가 과시손해 보험금으로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그러니까 과수에서는 감귤을 제외하고는 다 가피자라고 했어요. 이때 피해율은 7월 30일 이전의 사고, 그러니까 종합위험 때 피해율, 그다음 8월 1일 이후 사고 피해율을 합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30일 이전에 대한 사고 피해율은 평수 및 평이에요. 평수 및 평. 근데 수학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1 곱하기 1은 뭐였지? 미보상 주수 1. 2는 주당 평년 수학량 3. 조사 대상 주수 3. 4. 주당 수학량에다가 1 빼기 피해 구성량, 착피 구성량. 근데 착과 피해가 없어요. 낙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1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4로 수학량을 구했어요. 그럼 수학량 구했으면 끝. 그 다음에 자, 무화과의 8월 1일 이후에 대한 사고. 그럼 이게 1에서 수학전 사고에 대한 피해를 빼주라 했어요. 어차피 합산을 해야 되니까 100%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잔결을 곱해주는 잔결 뭐라겠죠? 잔여 수학량 비율과 결과지 피해율. 5회 때 기출문제 때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제가 9월 7일 7자를 대입하라고 했어서 7자를 9월 7일 사고 났다. 그럼 이 7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으로 내가 이 사고 난 날짜에 가서 봤더니 앞만 봐도 만약 여기서 똑같아요. 개념은 차이가 많이 나면 이때는 사고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항상 이거를 이득 금지니까 그래서 보면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인데 농지 상태의 어떤 수학 정도 등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9월 7일 조사했지만 수학량을 지금 이제 남아있는 비율이 또 작게 남아있어요. 그럼 그걸 좀 자기가 조사자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똑같이 복분자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화과는 쉽죠. 근데 이제 무화과 같은 경우도 이 표까지 암기할지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근데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표를 주었어요. 숫자만 대입할 수 있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좋은데 무화과는 아니고 복분자 가겠습니다. 복분자는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할게요. 또 복잡하니까. 복분자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네. 복분자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분자 똑같아요. 여기서 수학 개시 이전에 대한 종합위험. 그 다음에 특정 위험이 있다. 그래서 종합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거냐면 저희가 표본 포기를 선정할 거예요.
이 과수원 있으면 이 과수원이라 표현해야 되겠죠. 이 표본 포기 선정하면 이 표본 포기가 이 색지라고 하면 전후 두 포기씩을 저희가 표본 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선정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에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결과 모지가 이렇게 해서 이런데 틀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틀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거는 종합염 때의 고사 결과 모지, 그 다음에 특정염 때의 고사 결과 모지를 구해서 이걸 합산을 해요. 합산한 것을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서 이걸 산출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표본 포기를 선정했지만 이게 몇 개가 죽었는지를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한 포기 갖다가는 너무 그게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으로 만들어요. 다섯 개의 구간을 만들어서 다시 또 나중에 다시 5로 나눠주면 한 포기에 대한 것들이니까 보통 한 6개에서 한 8개 정도 평년 결과 모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죽었다. 그 다음에 4개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결과 모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우선 구해야 되는 거고 평년 결과 모지로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8개 정도 살아야 한다고 가입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살아있는 게 한 포기당 한 4개밖에 안 살아있다. 그럼 그만큼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 중에서 복분자는 수정 완료 시점, 그러니까 수정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OD는 결실이었고 복분자는 수정이에요. 수정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수정된 것들 한 6송이를 갖다가 비교해 봤더니 표본 포기의 6송이를 봤더니 몇 개는 죽어 있어요. 수정이 불량돼 있어. 그럼 그 부분들을 살아있는 것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 불량 환산 개수. 이거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은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 했죠? 불PCO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또 살짝 생각날 거예요. 불PCO라고 하는 거는 피해난 송이를 전체 송이로 나눠주면 여기다 곱하기 빼기 15 이걸 빼주는 거예요. 분량은 PA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5%는 자연수정 분량률. 이렇게 해서 곱하면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원래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그러니까 피해 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쪽에다가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름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얘가 주인공이니까 수정 불량 환산까지 오고 이 살아있는 게 고사로 바뀌어요. 고사 결과 모지수. 근데 불량된 것들을 살아있는 거 곱했으니까 불량남 비율만큼이 고사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살아있는 거에서 고사된 거 빼줘야겠죠.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확량적인 개념이 돼요. 수확량이.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수확량까지 구했네. 이쪽에서 다 끝났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갔구나. 좀 이제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면 이 종합염 때의 고사된 것들, 그 다음에 특정염 때의 고사된 것들 찾을 건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 수, 미 이게 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아예 고사된 것만 따로 찾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도 평수미를 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평년에서 아까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제가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수를 빼주고 미를 빼주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학량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2가지를 해요. 첫 번째를 뭐였냐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찾는 거 한번 하고 두 번째
6송이 수정된 수정 송이 조사를 수정 송이 조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사를 한다. 이쪽에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고사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소라고 하잖아요. 저희 수학 감소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결과모지수를 빼주고 평면 결과모지수 빼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특정위험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다시 그러면 이게 넘어오겠죠. 살아있는 게 넘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남아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종합위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했으니까 이 값이 넘어오면 되겠죠. 어차피 나머지는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전체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으로 인한 고사 결과모지수에다가 여기다가는 다시 또 이거를 고사로 바꿔야 돼요. 이건 살아있는 거니까 고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개수값을 써요. 수학 감소 환산 개수를 씁니다. 이때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값은 저희가 어떻게 구한다 했죠? 잔결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줘요. 이제 이 개념은 이 기간이 역시나 6월 1일날부터 6월 20일까지가 특정위험에 대한 기간이에요. 이때 사고가 났다. 역시나 이만큼을 빼줘요. 빼줘야 되는 게 잔이에요. 잔이고 자녀 수학량 비율이고 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는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수정이 된 것 같다 봤어요. 수정이 된 것 같다 봤더니 밑에 거는 수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체 열매수랑 수학이 가능한 열매수를 구해요. 여기서는 이 6송이에서 그 송이에 달려있는 6송이에 대해서 이 결실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열매수에서 수학이 가능한 것을 원래 빼주면 수학이 불가능한 것만 남는 거잖아요. 피해 난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잔결을 빼주는 것을 여기다 곱해줘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종합위험 때 이때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평년 결과모지수가 들어옵니다. 평년 결과모지가 가입했던 평년 결과모지가 들어올 거고 여기다가 이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결국은 OD는 크게 구분할 거 없어요. 결실수만 잘 구분하시면 OD는. 근데 감귤, 그 다음에 무화과, 복분자 이렇게 해서 세 개는 그러니까 저희 OD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전까지만 보장해 주니까 자녀 수학량 비율 그렇게 나올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OD는 여기서 결실수 미터당 몇 개 달려있냐 이거 환산 결실수 구하면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끝났고 근데 수학 개시 이거 감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귤은 이게 11월 30일과 12월 1일날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동상회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동상회로 이때 저희가 이제 구분했던 게 감귤은 두 가지로 나눴던 거죠. 두 가지로 수학전과 이 과실손해 이때를 합산해서 하나의 피해율 그 다음에 이 동상회 때 피해율로서 보험금을 2번 지급했던 그런 방식을 썼었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표본주가 3주, 최소 3주, 표본주가 최소 2주, 표본주가 최소 2주 이런 것도 있었고 피해 인정 개수값을 쓸 때 이때는 100%와 정상을 아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등급 내, 등급 외 구분해서 358장 또 358장 이거 썼어요. 근데 358장에다가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피해 인정 개수 값을 50% 인정했다. 이런 부분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때 미보상 비율은 큰 거 한 번만 무조건 쓴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부에게 미보상 비율을 또 소거하기 위해서 나눠주면 된다. 양변에 그렇게 하면 없어진다. 만약 미보상 비율 적용됐으면 그 다음에 동상회 때는 이 손해액이 구할 때는 기사고 피해율을 사용했다는 거. 이게 펜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을 사용할 때는 무엇을 사용했냐면 뭐였죠? 주계약 피해율.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은 미보상이 적용이 안 돼 있다. 그다음 주계약 피해율은 미보상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사할 때 여기서 쓰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곱할 때는 잔 곱하기 동, 잔동에 곱하기 1 빼기 미무상 비율을 썼다는 거. 잔자는 수학기 잔존 비율. 그 다음에 무화과 쪽 넘어가 보면 무화과는 이때의 종합에 대한 피해율 더하기 이때 특정의 피해율을 합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피해율을 구할 때 무화과의 첫 번째는 아까 특징이 뭐였죠? 평수 미평으로 저희가 착과수를 조사해. 착과수 여기다가 표준 과중을 곱하고 여기다가 1 빼기 착과 피해 구성률을 한 다음에 더하기 미보상 주수 관련된 부분들 이 수학량을 구했어요. 수학량 착과량을 그 피해율이 한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저희가 평수 미평할 때 그런 식으로 구했어요. 두 번째는 1 빼기 이 수학전 사고에 대한 피해율에다 곱하기 잔결을 한다. 그래서 이 결과지 피해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표본주 세주 이상에서 이게 고사냐 정상이냐 이제 이거 갖다가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갔던 게 잔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분자는 이때 종합위험 때 고사됐던 거랑 특정 위험 때 고사됐던 것들에 대한 결과 모지수를 산출해서 더해서 피해율 산출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때는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표본 구간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결과 모집 구하고 두 번째가 6송이에서 수정 불량된 거 찾아서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 구하는 그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수학량에 해당되는 게 뭐였냐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이 부분을 곱하기 저희가 여기다 보면 곱하기 잔결이었어요. 잔 빼기 결 죄송합니다. 이때는 잔 빼기 결을 빼줬어요. 이 잔결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수학, 감소, 환산, 개수였다. 이 부분들 잔결이라는 건 잔여 수학량 비율에다가 결실률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 가능한 부분들을 빼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수학량에 대한 이 조사값이 없었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다가 평년 결과모집 썼으면 됐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기할 때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 그냥 결국은 이 뒤에는 잔여 수학량에 대한 비율들이 들어갈 거고 하니까 이 앞쪽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 가액금액이 남아있는 비율에다가 잔동을 곱하고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는 1 빼기 수학전 역시나 빼주는 거잖아요. 1 빼기 수학전에 빼주는 거예요. 똑같은 1 빼기 동그라미 이 부분에다가 잔결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결과지 피해율에 대한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정형 이때는 살에서 수학불능을 빼주는 거예요. 수학불능하는 아니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물수 빼는 값에다가 저희가 다시 또 잔결을 빼준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자가 다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잔동, 잔결 곱해주고 잔결을 빼준 값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암기하시면 되세요. 복분자는 이제 대충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분자는 여기서 보면 종합위험 과시손해조사 역시나 보험기간 내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다음에 경작불능 조사 시에 종합위험 과시손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 실시한다. 이때 최초 조사는 최소한 수정이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수정 완료된 것들에 대한 수정 조사를 할 거잖아요. 수정 완료된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다. 이때 복분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번은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 실제 경작 면적. 그 다음에 복분자는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특이하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과수원인데 이게 각각 아까 그 어떠한 유인한 틀 같은 데다가 지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폭이당 제식 면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 제식 면적을 확인하는 게 참다래 있었어요. 참다래랑 이 복분자에 이런 것도 존재한다. 참다래는 넝쿨작물로서 한 나무가 얼마만큼 그게 뻗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포기의 결과모지를 지탱할 수 있는 틀이나 그런 게 과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가서 주관 길이와 이랑 폭이랑 이런 제식 면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조사 대상 포기가 아니라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저희가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감귤이랑 지금 가입 포기수는 또 이 부분에서 똑같이 한다. 표본 포기를 정하고 표본 포기가 선정되면 이 표본 포기를 제가 구간으로 바꾼다 해서 구간으로. 그래서 원래 한 포기씩 선정이 되면 한 포기에 표본 구간 전후 두 포기씩을 추가해 총 5포기. 한 표본 포기에 있으면 전후 두 포기가 생기는 거죠. 전후 두 포기가. 그래서 총 5포기에 첫 번째 살아있는 결과모 지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수정 분량 피해를 조사한다. 그럼 다시 이 가운데 센터가 표본 포기면 이 표본 포기에서 6송이에 대한 수정된 걸 확인해서 그 송이에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정 분량, 즉 피해 열매수, 수정 분량된 피해 열매수를 조사한다. 아까 이제 불-P15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조사, 살아있는 결과모 지수나 수정 분량 조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복분자 특정위험 때는 이 6월 1일날부터 6월 20일까지 사고 접수 직후에 할 거고, 이 제식 면적까지 똑같아. 1, 2, 3번 똑같아요. 기본적인 조사 똑같이 하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잔결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잔결. 첫 번째 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잔은 뭐였죠? 자녀 수확량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사고 일자 조사를 합니다. 그 사고 난자. 잔 끝났어요. 이제 결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한 열매수를 저희가 결실수라고 해요. 결실수. 그래서 결은 이걸 조사합니다. 뭐 표본 포기 선정하는 건 같은 말인데 거기다 표본 포기 6송이에서 표본 포기 하나 6송이에서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한 열매수 또는 결실수 저희가 결국 이거를 다 결실률이라 결실률. 저희가 잔결을 외우고 있으면 잔은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 결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아까 전에 살아있는 살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수. 저희가 암기할 때 살아있는 결과물수 빼기 수정 분량 이거 조사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사 방법 순서들은 제가 공식을 나중에 암기하거나 이걸 서로 연결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암기되겠죠. 뭐. 둘 중에 하나 암기되면 같이 또 연결시켜서 이런 거는 다 서술하시오라기보다는 중간에 빈칸 넣기 아니면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계산 문제 나오면 다 조건이 주어지니까 제가 이거 조사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들 다 갖다가 쓰시면 되세요. 근데 공식을 보도록 공식만. 공식을 보면 지금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 큰 틀은 맞습니다. 네. 복분자에 대한 피해율은 고사된 결과모지를 평년으로 나눠준 거예요. 결과모지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냥. 따로 이건 더 조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고사 결과모지수라고 하는 거는 종합위험 때 고사된 거랑 특정위험 때 고사된 것들 다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고사 결과모지수가 뭐라고 했냐면 평수미였다. 그래서 평수는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분량 이걸 빼준 값을 미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 평은 있어요. 미도 있어요. 근데 미 앞에 플러스가 돼 있네. 그 이유는 여기다 가로가 들어있어요. 가로가. 여기 전체 가로가 있어서 마이너스 앞에 가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원래 이건데 여기에 가로를 이렇게 쳤었지. 가로를 치니까 이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 똑같이 볼게요. 평년에다가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된 걸 뺀 값을 다시 미분상으로 더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 가로만 더 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 구간 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전체 합계를
다시 표본 구간수로 나눠주고 거기다 곱하기 5를 해줘야 한다는 거. 왜 그러면 5배수로 했으니까 5배수로 한 구간당 5배수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정 분량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거는 수정 분량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하는 건 이것도 뭐가 수정 분량 환산이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좀 뭐 오타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 분량 환산 개수값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정 분량 환산 개수값은 불P15, 분량 환산 개수는 불P15, 그러니까 수정 분량 결실수를 제가 P의 송이로 했어요. P의 결실수라고 했습니다. 불P 자연 수정 분량률이 15%, 자연 수정 분량률을 15%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고 이제 특정 위험대는 첫 번째가 2번부터 보기 2번을 보니까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물 지수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종합위험 과외손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평년에다가 수학 감소 환산 개수까지 곱한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위험 과외손해 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때 기준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물 아까 수학량이라 했던 것이 그대로 넘어왔고 거기다가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값을 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개수값을 구하는 거 곱한데 다 이런 개수값을 구할 때는 그 수정된 송이 가지고 송이 갖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잔결할 때 자녀 수학량 비율에다가 결실률을 빼준다 해서 잔결 빼준다 했어요. 그럼 결실률이라고 하는 건 결실률 하는 거는 수학 가능한 열매수를 총 열매수로 나눠준 겁니다. 아까지 이 부분들로 해서 다 이어진 거예요. 개념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우선 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